네, 이번 시간에는 원가 추정하는 방법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원가 추정은 어, 실제로 기업의 미래에 현실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실제 원가를 추정해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원가를 추정할 때 기업은 주로 혼합 원가 분석 방법을 이용합니다. 이제 혼합 원가 분석은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고정비 플러스 변동비, 그러니까 y는 a 플러스 bx, 이런 방법으로 계산을 하는데, a라는 고정비와 이 b라는 단위당 변동비를 추정해서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추정원가 분석 방법에는 크게 계정분석법, 공학적 방법, 그리고 계량 분석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각종 분석을 하는데 여러 가지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요구되는 가정, 원가 함수의 정확성, 이런 것들이 각 방법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어떤 주된 방법을 하나 쓰고, 그리고 보조된 방법을 같이 분석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계정분석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정분석법은 기업의 원가가 과거에 어떤 행태를 보였는지에 따라서 기업의 원가 계정들을 변동원가인지 고정원가인지 이런 분류하는 원가 추정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직접재료원가는 변동원가로 보고, 기계 감가상각비라든지 건물 보험료, 그리고 임차료는 고정원가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 방법이죠. 고정원가는 고정으로 분류된 계정들을 합해서 총 고정비를 구합니다. 그리고 변동원가는 변동비로 구분된 계정들을 합해서 이것을 이제 활동 수준, 조업도라고 하죠. 생산량이라든지 그런 조업도로 나누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제를 보고 이해하기로 하죠. 주식회사 시원한 오렌지는 오렌지 주스를 판매한다. 7월 중에 200개 오렌지 주스를 생산할 때 발생 원가는 다음과 같다. 주식회사 시원한 오렌지의 회계팀은 과거의 원가를 바탕으로 모든 계정의 변동원가 계정과 고정원가 계정으로 분류를 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계정분석법은 직접 재료원가, 직접 넘어원가, 그리고 전기료, 수도료, 간접 넘어원가, 임차료, 이런 것들이 계정이에요. 이러한 이름들이 계정입니다. 그래서 계정별로 원가를 어떤 것은 변동비, 어떤 것은 고정비, 이렇게 분석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직접 재료 원가는 2만 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7월중에 발생한 거죠. 2만 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변동원가다. 직접 넘어원가는 변동원가다. 그리고 재료 간접원가도 변동원가. 전기료도 변동원가겠죠. 생산량이 많음에 따라서 전기료가 많이 들어간다고 보는 거니까. 수도료도 변동원가. 역시 수도료도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수도료가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간접 넘어원가는 고정원가라고 부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장의 경비원의 원가는 생산량하고 상관없이 매월 월급을 줘야 되죠. 공장의 경비원이라든지 청소원, 아니면 공장 관리부서 직원들, 이런 것은 고정원가죠. 이 공장 임차료도 당연히 고정원가죠. 임차료도 생산량이 적고 많음과 상관없이 임차료가 발생하는 거죠. 보험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기계상각비도 고정원가입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총 원가가 6만 5천 원이 발생했는데 여기에는 고정원가가 변동원가가 섞여 있습니다. 자,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8월에 300개 오렌지 주스 생산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 계정분석법에 의해서 8월에 발생할 원가를 추정하라. 9월에는 150개
오렌지 주스 생산 계획이에요. 이럴 때 9월에 발생 원가를 추정하라. 이게 문제입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가 문제에서 변동 원가하고 고정 원가하고 주어졌어요. 그러면 네, 앞에 예제를 가지고 우리가 변동 원가와 고정 원가를 구분해서 한번 집계를 해 보겠습니다. 변동 원가는 직접 재료 원가 2만원, 직접 너무 원가 8,000원, 그리고 간접 재료 원가 6,000원, 전기료 2,000원, 수도료 4,000원 해서 총 4만원의 변동 원가가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정 원가는 간접 너무 원가 5,000원, 임차료 4,000원, 보험료 6,000원, 기계 감가상각비 만원 해서 고정 원가 총액은 25,000원이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변동 원가 총액 4만원을 알았으면은 우리가 앞에 문제에서 8월 생산량이 200개라고 주어졌었어요. 그래서 변동 원가 4만원을 생산량 200개로 나누면 개당 생산 단위당 변동 원가가 200원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당 변동비 200원을 알았으면 우리가 아래와 같은 식을 추정할 수가 있죠. Y라는 것은 총 발생 원가죠. Y는 25,000원이라는 고정 원가 플러스 개당 변동비 200원, 개당 변동비 200원 곱하기 생산량 X 이렇게 하면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8월에 발생 원가를 추정을 해 보겠습니다. 8월에는 생산 계획이 300개가 잡혀 있다고 그랬어요. 문제에서. 그러면은 고정 원가 25,000원 플러스 단위당 변동비 200원 곱하기 추정 생산량 300은 85,000원이라는 추정 원가를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9월에는 생산량이 150개가 잡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9월의 발생 원가는 고정비 25,000원 플러스 단위당 변동비 200 곱하기 추정 생산량 150은 55,000원이라는 9월의 추정 원가를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원가 추정 방법으로 공학적 방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공학적 방법은 작업 측정법이라고도 합니다. 산업공학적 방법으로 시간 동작 연구를 통해서 기업의 원가가 어떤 형태를 보이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공학적 방법은 생산을 위한 여러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들을 분석합니다. 주로 공학적 방법은 투입물과 산출물 간의 물리적 관계가 존재할 경우에 원가 함수를 추정하기에 매우 적절한 방법입니다만은 원가 추정을 위하여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업이 신규 개발과 같은 과거 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학적 방법으로 원가 추정을 합니다. 주로 이제 동작 연구 이런 것을 많이 활용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수업에서는 이 방법을 구체적으로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 시간 측정법 이런 것들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학적 방법은 이런 것이다 라는 수준 정도로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삼포도법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삼포도법은 원가 조업도의 관찰치를 그래프로 도식화하여 표시하고 전문적인 진단에 의해서 원가 추정선을 도출하는 방법입니다. 이 아래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그래프에 이 가로가 조업도고 세로가 원가입니다. 그래서 조업도와 원가 관계에서 여러 가지의 발생하는 경우를 점으로 다 찍어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찍어서 표시를 한 것 중에서 가장 가장 근접한 그래프를 그려내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삼포도법은 원가 조업도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 데이터의 좌표를 좌표 그래프로 표시합니다. 이게 점으로 표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점들이 모아져 있는 것을 우리가 삼포도라고 합니다. 이 삼포도를 이용해서 조업도와 원가 차이의 대략적인 선형 관계가 있음을 파악하고 여기에 그 선형 그래프를 그립니다. 따라서 이 삼포도 경우에는 추정하는 과정에서 주관이 개입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삼포도에 따라서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걸 사람마다 다르게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즉 관찰치를 누가 진단하느냐에 따라서 원가 추정선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삼포도법은 주로 보조적인 수단으로 쓰는 거죠. 따라서 삼포도법을 통해 활동 수준과 원가 관계가 선형 관계가 있음을 확인한 후에는 고조전법, 우리가 다음에 공부하는 고조전법과 회귀 분석 방법 등을 통해서 원가를 다시 조금 숫자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정을 하게 됩니다. 고조전법이라는 원가 추정 방법이 있습니다. 이 고조전법은 최대 활동 수준, 최대 조업도죠. 원가 자료와 최저 활동 수준, 최저 조업도의 원가 자료를 사용하여 직선을 도출하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계량적 분석입니다. 가장 높은 활동 수준과 가장 낮은 활동 수준을 이용하여 기울기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기울기를 계산합니다. 단위당 변동비가 기울기죠. 이 단위당 변동비는 분모가 최대 활동 수준 마이너스 최저 활동 수준, 그리고 분자가 최대 활동 수준의 원가 마이너스 최저 활동 수준의 원가, 이런 식으로 기울기를 구해서 원가를 추정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종합예제 세 번째가 그 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시원한 오렌지는 오렌지 주스를 판매한다. 1월부터 7월까지 오렌지 주스를 생산할 때 발생 원가는 다음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자, 1월 생산량 130개, 48,000원, 2월 120개, 49,000원 쭉 이렇게 있고 6월은 700개, 65,500원, 7월은 200개, 65,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최저 조업도와 최고 조업도를 찾는 거죠. 최저 조업도는 언젠가요? 최저 조업도는 2월이네요. 2월이 120개. 그리고 최고 조업도는 7월. 7월이 200개가 있네요. 그래서 이 다른 자료는 의미가 없고 2월 생산량 총 원가 그리고 7월 생산량 총 원가 자료만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고조전법을 이용해서 기울기와 고정비를 구하고 그리고 이제 8월에 300개 오렌지 주스 생산량이라고 할 때 추정 원가를 계산하고 9월에 270개가 오렌지 주스 생산 계획이라고 그럴 때 추정 원가를 계산하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위에 있는 것은 앞 페이지에서 주어진 원가 자료입니다. 단위당 변동비 기울기를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죠. 2월과 아까 7월의 자료를 쓴다고 그랬죠. 7월이 최대 활동 수준이고 2월이 최저 활동 수준입니다. 그러면은 단위당 변동비 기울기는 최대 활동 수준일 때 생산량 200개 마이너스 최저 활동 수준일 때 생산량 120개가 분모가 되는 거죠. 그리고 분자는 여기에 해당되는 원가 7월의 원가 최대 활동 수준 원가가 65,000원이고 최저 활동 수준의 원가가 49,000원입니다. 그게 분자가 돼서 단위당 변동비는 개당 200개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위당 변동비 개당 200개를 구하면은 이 7월에 총 원가 식에다가 대입을 해보죠. 7월에 총 원가가 65,000원이죠. 는 A가 고정비고 플러스 변동비 단위당 변동원가 200원 곱하기 7월 생산량 200개 하면은 역으로 고정비가 구해집니다. 고정비가 25,000원으로 구해집니다. 이것을 최고점 생산량이 아닌 2월에 최저점 생산량을 식을 넣어서도 똑같은 고정비가 구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2월이나 7월에 생산량과 원가를 대입하면은 변동 원가를 고정 원가를 구할 수가 있고 이렇게 구해진 고정 원가는 25,000원입니다. 따라서 이 식을 이용해서 총 발생 원가, 총 원가를 구하는 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총 원가 Y는 25,000원 고정 원가 플러스 개당 변동 원가 200원 곱하기 이 생산 예정량 X를 하면은 우리가 총 원가를 구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8월에 생산량이 300개라고 하면은 이 X를 300을 집어넣으면은 총 원가가 85,000원이 되고 9월에 생산량이 270개라고 하면은 이 X에다가 270개를 집어넣으면은 총 원가가 9월에 예정되는 추정 원가가 79,000원이 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이제 마지막으로 원가 추정하는 방법이 회귀분석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회귀분석법은 이 독립변수가 변함에 따라서 종속변수의 평균적인 변화량을 측정하는 통계적 방법입니다. 이게 리그레션이라고 하는데 리그레션 방법은 실무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사실은 이 리그레션 방법은 꼭 원가 추정이 아니라 여러분이 회사에 취직을 하면은 여러 가지 추정하는 방법에 이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합니다. 사실 우리 이 관리회계 시간에는 이 회귀분석을 구체적으로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어떤 경영 통계라든지 아니면은 재무관리 시간에 이 회귀분석 방법을 구체적으로 배울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자, 회귀분석은 모든 데이터를 이용하여 혼합원가선을 추정합니다. 이 아래 그래프를 보면은 이 그래프가 전형적인 Y는 A 플러스 BX 그래프인 거죠. 이런 이 추정선을 추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데이터의 수직 오차 차이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오차 제곱을 사용합니다. 오차 제곱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직선이 아래 그래프의 이 직선이 원가 추정선입니다. 원가 추정선이고 이게 원가 추정선을 Y캡이라고 하죠. Y캡이 원가 추정선이고 실제로 발생 원가는 Y라는 거죠. 이 Y와 이 Y캡 간의 그 모든 이 길이 있잖아요. 이 오차의 길이를 가장 작게 만들어주는 이 선을 도출하는 겁니다. 실제 발생한 원가와 이 추정 원가는 어차피 직선으로밖에 형성이 안 되죠. 이 직선과 실제 발생한 원가와 가장 근접한 관계에 있는 그 오차가 가장 적어지는 추정선을 추정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최소자승법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최소자승법은 미니마이즈 합계를 최소화한다는 거죠. y 마이너스 추정된 y의 제곱의 합계를 최소화한다. 즉 오차를 최소화하는 식이라는 거죠.
이게 회귀 분석법에 대한 리그레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무에서는 리그레션이라는 말을 아주 자주 합니다. 제가 앞에 우리가 예제 3번에 우리가 최소자성법을 아래 3번이 최고점과 최저점에 따라서 분석하는 고저점법이었죠. 예제 3번이 이 고저점법의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실제로 회귀 분석 방법을 해봤어요. 굳이 여러분은 우리가 이번 수업에서는 이 회귀 분석 방법에 대한 계산 문제는 여러분한테 이 식을 추정하는 계산 문제는 우리가 재무관리 우리 관리회계 시간에는 우리가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한번 보시죠. 제가 엑셀로 계산을 해서 여기다가 옮겨 놓은 건데 생산량과 총원가 간의 관계가 1월부터 7월까지 있죠. 여기에 따라서 이 XI 그러니까 생산량과 평균 생산량의 차이를 구하고 YI-Y 평균 이것은 원가와 원가 평균의 차이를 구해서 이 양쪽의 차이를 서로 곱한 거 그리고 첫 번째 xi-x의 제곱을 한 것 원가를 두 개를 계산해서 합계를 해서 이 양쪽의 차이를 곱한 것을 xi-x 평균으로 평균의 제곱을 합을 나누면은 결국 그게 이 절편이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얘기라서 여러분한테 설명하기는 그렇지만은 이렇게 계산하면은 아래 y라는 생산 추정 원가 y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y는 19,951원 플러스 233원 곱하기 x 생산 계획량으로 구해집니다. 이것이 회계 분석 방법에 의한 원가 추정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고저점법에서 똑같은 데이터로 고저점법을 우리가 아까 했었어요. 그때 나온 결과는 25,000 플러스 200 계량 변동비가 200 곱하기 x였어요. 이거하고 좀 다르죠. 그러니까 고저점법하고 회계분석법이 조금 달라요. 고정비에 대한 금액도 다르고 25,000원이고 회계분석 방법은 19,951원이에요. 이렇게 다릅니다. 다르면은 어떤 게 정확하느냐? 이 회계분석 방법이 더 정확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회계분석 방법은 아까 얘기한 대로 오차를 가장 최소화시켜주는 방법이에요. 회계분석 방법은. 그래서 이 회계분석 방법이 더 정확하다. 고저점법은 예를 들어서 아까 2월 생산량과 7월 생산량의 자료만 썼었죠. 7월은 최대 저업도일 때가 7월이었고 2월은 최저 저업도. 근데 최저 저업도와 최고 저업도의 모순이 어떤 모순이 있었냐면 가장 비정상적인 달이라는 거죠. 생산량이 가장 적은 달과 가장 많은 달. 그것은 두 개는 둘 다 좀 비정상적인 거죠. 이게 평균적인 데이터가 안 들어가 있는 것이 고저점법의 모순이에요. 그렇지만 회계분석법은 모든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정리를 한 거니까 훨씬 더 정확한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이 나중에 제가 여기서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컴퓨터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렇게 수작업하는 방법은 잘 안 쓰고 여러분이 엑셀을 들어가 보면은 이걸 회계 분석을 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엑셀을 보면은 이 데이터라는 것을 제일 위에 있는 바에서 데이터를 찍어 들어가면은 제일 오른쪽에 데이터 분석을 누르면은 이 아래 그 창이 나옵니다. 이 창에 나오면은 제일 중간쯤에 회계 분석이라는
그 창이 있어요. 그 창을 이용해서 이 데이터 분석을 여러분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까지 다 가르쳐 줘요. 회귀 분석을 통해서. 근데 이 엑셀이 이 학교 교육용 엑셀은 아니고 사실은 일반 엑셀을 패키지를 그 MS 오피스 패키지를 이렇게 돈 주고 산 그런 패키지에서만 이 계산 데이터 분석 계산 방법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쓰는 엑셀에는 이것이 안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기업에 가면은 이 엑셀의 이 방법을 이용해서 회계 분석을 하는 방법, 이 방법을 많이 실무에 사용하게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예제는 저런 회계 분석 방법으로 계산을 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은 이미 그 결과를 다 가르쳐줘요. 결과를 다 가르쳐주고 그것을 이용해서 추정하는 방법만 우리가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시원한 오렌지 주스를 판매한다. 1월부터 7월까지 오렌지 주스를 생산할 때 발생한 모든 데이터를 이용하여 회귀 분석을 하였다. 회귀 분석을 이미 해놨어요.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회귀 분석 결과가 독립변수 x가 노무 시간이고 종속변수 y가 총 원가일 때 독립변수 개수값은 280. 280은 뭐죠? 일종의 변동비에 해당되는 거예요. 절편값 12,000. 이것은 고정비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R 스퀘어, 이 R스퀘어라고 그러죠. 0.82. 이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이 식이 어느 정도의 정확도가 있다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82%를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은 82% 정도의 신뢰 수준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독립변수가 x는 여기는 노무 시간이 아니라 기계 시간이네요. 종속변수가 총 원가라고 할 때 독립변수 개수값이 260. 이건 변동비, 개당 변동비. 그리고 절편값이 11,000. 이것은 고정비죠. 그리고 R스퀘어가 0.94. R스퀘어가 설명할 수 있는 아까 어떤 신뢰 수준이라고 그랬죠. 94는 1번 노무 시간으로 회귀 분석을 할 때 82보다 기계 시간으로 회귀 분석을 할 때 훨씬 더 설명력이 높다. 그러니까 이 두 개로 회귀 분석을 해서 R스퀘어가 높은 것으로 일반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개의 R스퀘어 값을 비교해서 가장 높은 방법으로 회귀 분석을 주로 하죠. 자, 그래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8월에 300개의 오렌지 주스를 생산하고 오렌지 주스 1개를 생산 시마다 0.4의 노무 시간이 소요된다. 자, 노무 시간 기준을 위해서 추정된 회기식을 이용해서 8월 발생원가를 구하라. 생산량 1개, 0.4개의 노무 시간이 들어간다는 거죠. 8월은 노무 시간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고 9월은 300개 오렌지 주스를 생산하고 역시 생산량은 똑같네요. 오렌지 주스 1개 생산할 때마다 0.5의 기가시간이 들어간다. 여기는 기계시간으로 발생 원가를 추정하라 그랬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위에 노란 것은 앞 페이지 내용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이르 경우 추정 회계식은 아래와 같죠. Y 캡 이것은 총 생산 원가죠. 생산 원가는 12,000원 고정비 플러스 280 개당 변동비 곱하기 X죠. 여기서 X라는 조업도는 뭘로 봤죠?
노무 시간이죠. 노무 시간. 그러니까 노무 시간을 구해야 되죠. 노무 시간은 이 생산량이 8월 생산 예정량이 300개라고 그랬어요. 3개. 개당 0.4시간이 들어갔으니까 추정된 노무 시간 조급도는 120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X 대신에 120을 집어넣으면은 8월에 추정 원가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8월의 추정 원가는 12,000 곱하기 280 곱하기 120에서 45,600원이 8월의 추정 원가고, 두 번째는 이의 경우에는 기계 시간을 사용하기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기계 시간의 추정 원가식은 Y캡은 11,000원이죠. 11,000원이 절편값이었으니까 플러스 개당 독립변수 계수값이 260원이 이게 개당 추정 원가가 되는 거죠. 변동 원가죠. 변동 원가가 260원이 되는 거죠. 곱하기 X. X는 여기서는 기계 시간이죠. 그래서 기계 시간 X를 구하려면은 이 추정 생산량이 300개니까 300개 곱하기 한 개 생산시마다 0.5 기계 시간이 들어가니까 0.5시간을 하면은 150시간의 기계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X 대신에 150을 집어넣으면은 오른쪽에 와 같은 식이 되는 거죠. 11,000원의 고정비 플러스 260 곱하기 150은 45,600원의 9월 추정 원가가 계산이 됩니다.